자, 다음 발표는요. 장상익 한국벤처투자본부장께서 중간 회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상익 본부장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한국벤처투자본부장이신 장 본부장님은 공인회계사를 지내다가 한국벤처투자에 합류하셨습니다. 운용본부 1팀장, 엔젤투자본부장, 글로벌 본부장 등을 거치셨고요. 모태펀드 운영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 현재 국내 벤처펀드 출자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포럼을 마련해 주신 우리 팍스넥 뉴스의 이성호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 이제 두 분 김주민 대표님하고 박성호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중간 해수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모태펀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 순서는 저희가 이제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현황을 먼저 리뷰를 하고요. 그 리뷰를 하면서 중간 해수 시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국내 이제 벤처 투자 시장의 이제 회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 회수 시장 중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출자 지분 세컨더리 시장에 대해서 개요하고 해외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모태펀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은 2016년에 2조 1,50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에 4조 3천억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년간의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매년 20% 이상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2019년보다 좀 증가하게 이제 벤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그 중기부에서 주관이 돼서 이제 패스트 클로징이라든지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한 이제 인센티브 이걸 통해서 아마 달성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이제 벤처 펀드 이제 결성 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보면은 이제 2016년에 3조 8천억 정도 이제 결성이 됐다가 작년에 이제 6조 5천억까지 커졌습니다. 매년 이제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한 1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표시된 게 이제 공공 부문이 아닌 이제 민간 부문에서 이제 참여한 금액인데요. 16년에 이제 2조 2천억부터 2020년에 보면 이제 4조 3천억까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분은 이제 연평균으로 보면 이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벤처 펀드 결성 자체도 커지지만 참여하는 민간의 참여 속도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LP 지분 유동화라든지 LP의 지분을 중간에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 중간 해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고요. 중간 해수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벤처 투자 시장 자체가 이제 확대되는 그 선순환 구조가 확립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이제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LP들 입장에서 보면 간접 투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조합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에 이제 투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회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제 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벤처 기업 자체를 엑시스를 통해서 이제 배당을 받아서 이제 회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직접 LP 지분을 매각을 해서 회수하는 그런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VC 시장에 국내 이제 해수 시장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연도별로 쭉 보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신규 투자는 계속 증가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4조 3천억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원금 기준으로 해수 금액을 보면 매년 1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이제 1.5조까지 커졌습니다. 이 갭이 지금 현재 이제 엑시트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정리돼야 될 그런 이제 개별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벤처펀드 출자자의 구성이 주로 이제 정책금융보다는 이제 민간금융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유동성 위험이 좀 있는 부분은 이제 개인이라든지 일반 법인들이 주로 유동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엑시트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다음 재출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개별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이제 주요 해수 방법은 크게 이제 IPO, M&A, 세컨더리, 뭐 스펙 이런 거 외에도 이제 뭐 풋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IPO 쪽을 보면은 지금 이제 해수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선호되고 있는 수단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투자 기업이 이제 상장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한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펀드 기간이 한 8년이라고 볼 때는 이런 기간의 디스매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M&A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어떤 기업 문화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사회 인식 또는 이제 뭐 세무상의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M&A 시장은 활성화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M&A하고 이제 IPO가 결합된 방식인데 지금 현재 스펙으로 상장되어 있는 데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M&A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약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출자 지분을 이제 출자한 일반 주식을 다른 이제 세컨더리 펀드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존재하게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VC 주요 해수 방법 중에 IPO나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 사용 수단이 많이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M&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 주도의 이제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상의 약간의 이제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중에서도 구주 세컨더리는 자생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장이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장외 시장의 가격이 이제 IPO 막 된 주가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자생적으로 개별 일반 세컨더리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신문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LP의 직접적인 출자금을 해소하는 방법인 LP 지분 유동화라든지 그런 롤오버 방식의 이제 그런 지분을 직접적으로 엑시트하는 그런 수단들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출자 지분 세컨더리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시장에 이제 참여자들은 크게 이제 GP가 있고, 그다음 매도하는 LP가 있고, 매수하는 LP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참여 동기를 보면 주로 이제 매도하는 LP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확보라든지 이제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규제에 대한 회피 이런 부분을 해서 매도할 의사가 생기는 거고요. 매수자 LP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기존에 이제 처음부터 투자하게 되면은 블라인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세컨더리로 해서 출자 지분을 사게 되면 블라인드 투자에 의한 위험이 감소가 되고 포트폴리오를 다 아는 상황에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블라인드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해수 기간도
기본적으로는 벤처 펀드 같은 경우 8년이지만 투자 기간이 끝난 이후에 주로 이제 출자 지분 세컨더리가 된다면 투자 기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나 지역 또는 이제 빈티지에 대한 분산 효과 때문에 LP 지분을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참여 동기를 알 수 있고요. GP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처음에 참여한 LP의 요구에 의해서 서로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이제 매수자로 들어온 그런 LP의 이제 네트워크를 신규 LP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런 참여 동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엔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펀드를 청산하고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서 기존 펀드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이전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청산하는 펀드에 이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고 신규 펀드에 대한 또 관리 보수라든지 또 추가적인 성과 보수 이런 부분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구조와 방식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펀드의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그런 방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대상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반 세컨더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출자 지분 세컨더리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 복잡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뭐 GP 주도 세컨더리하고 전통적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세일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한테 익숙한 거는 주로 이제 스트레이트 세일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좀 익숙하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GP 주도 세컨더리는 최근에 이제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컨더리 이제 거래 구조 및 방식을 김준민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추가 나입 방식이나 이제 테일엔더 방식이 있는데, 추가 나입 방식은 우리 국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래스를 구분해서 이제 하는 방식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민법상으로 보면 조합이 전부 다 공유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테일엔더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LP 지분 유동화와 GP 주도 세컨더리, 뭐 테일엔더 방식으로 통으로 매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LP 지분 유동화는 이제 유동성이 각각 개별 이제 LP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합 내에 이제 특정 LP의 지분을 거래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 주도 세컨더리로 해서 테일엔더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는 GP가 주도해서 전체 이제 LP를 교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펀드를 결성을 해서 기존 펀드에서 자산을 새로운 펀드로 다 이관시켜서 만드는 그런 세컨더리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장점, LP 지분 유동화의 장점은 기존 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핵심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유동성을 위해서 지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는 좋은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신규 LP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블라인드 풀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 아는 상황에서 지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이루어진 지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이제 평가할 건지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P 주도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LP로 참여하는 데는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자산들로 펀드가 구성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풀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고요. GP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지속 관리라든지 또 다른 그 펀드를 조성함에 따른 이제 관리 보수라든지 또 다른 이제 성과 보수를 취할 수 있고요. 그다음 기존 펀드를 청산하게 되면 청산 트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LP 같은 경우도 이제 테일엔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청산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나름대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결국은 이제 펀드의 만기가 새로운 펀드를 만들므로 해서 만기가 연장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의 관리 비용이라든지 또 이제 기존 펀드 LP와 신규로 들어오는 LP 간의 어떤 정보 비대칭성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가격 이슈 이런 부분이 아마 제일 큰 이제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P 지분 유동화와 GP 주도 세컨들의 큰 차이는 이제 GP가 어떤 GP 주도 세컨들에서 큰 롤을 하기 때문에 GP가 어떤 베네핏을 갖느냐 이런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세컨더리 시장 동향 보시면은요, 2019년 같은 경우에 이제 850불까지 이제 많이 성장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주로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세컨들이 한 80% 정도가 출자 지분 세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세컨들이가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한 세컨들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해외는 주로 이제 지분 세컨들이로 해서 시장이 많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세컨더리 시장의 주요 이제 동향은 앞에서도 이제 설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GP 주도로 이제 세컨더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이제 구조화를 동원을 해서 거래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좀 복잡하게 이렇게 복잡한 유형의 이제 거래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중간 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모태펀드가 해야 될 역할은 저희가 크게 이제 세컨더리하고 엔젤 세컨더리 그다음에 LP 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컨더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04년부터 17년까지 31개의 이제 펀드에 1조 1,600억 정도의 펀드가 결성이 됐고 투자가 이미 다 완료가 돼 있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장외 시장 자체가 약간 과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세컨더리 일반 세컨더리죠. 그러니까 개별 주식에 대한 세컨더리는 이미 자생적인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엔젤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2년 이후에 7개의 1,600억 정도의 규모로 이제 펀드를 결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투자 중인 펀드는 2개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투자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진율이 한 35% 정도 되는데요. 투자 여력은 좀 있지만 여전히 이제 엔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주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개별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엔젤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펀드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LP 지분 유동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4년 이후에 4개의 2,140억 원 규모로 결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개 펀드가 560억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소진율이 72%입니다. 그래서 소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펀드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모태가 출자하지 않은 LP 지분 세컨더리를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이제 7개가 결성된 걸로 파악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주목적을 달성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를 쭉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모태에서 최초로 이제 LP 지분 유동화를 만든 이제 K2의 사례를 보면 결성 후에 4년째 되는 시점에 이제 주목적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출자한 얼머스라든지 포스코 기술투자에서 한 경우는 결성 후에 1년 내에 다 주목적 투자는 다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그 주목적 달성 시기가 빨리 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새로운 펀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엔젤 세컨더리 시장을 이제 추가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LP 지분 유동화 펀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새로운 이제 출자 분야로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벤처 펀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LP들의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LP들한테 승인을 받거나 또는 이제 다른 LP가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규약상에. 그게 이제 표준 규약으로 해서 이제 전체 다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주요 앵커 출자자들끼리 모여서 지분 유동화 펀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예외적으로 그런 이제 다른 조합원들의 성인이라든지 우선 매수권을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 주도 이제 세컨더리 부분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 펀드의 만기를 연장을 해주면 동일한 효과를 걷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저희는 이제 유동성 문제가 큰 문제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LP 지분 유동화 펀드를 통해서 LP를 바꿔주는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엔드 방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배정하기는 이 테일엔드 방식으로 하려면 약간 이제 수시 방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제 테일엔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 펀드 성격으로 이제 출자 예산을 배정한다는 게 저희들은 약간 좀 정시 사업을 통해서 주로 대부분의 이제 출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주도 세컨들의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은 이제 이해상충 부분인데요.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이해상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상충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키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각 LP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